AI 에이전트 시대에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AI 에이전트 기술, 혁신 기술은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에 출연은 처음이신데 AI 관련해서 워낙 유명하신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니까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최근 몰트북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또 실망했다라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AI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의 시사점은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일단 몰트북이 뭔지 좀. 네, 그러니까 몰트북은 들어볼게요. 이제 예. 북이니까 네.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입니다. SNS. 네, 예. 근데 그 소셜 미디어를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AI 에이전트가 쓰는 되게 거고요. 신기했어요. 예.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오픈클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자기 PC에 설치하면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이제 연결시키면 얘가 바깥에 나가서 그 몰트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데 재밌게 이제 설계하는 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AI 에이전트만 참여하게 하고 사람은 가입해도 글을 읽기만 할 수 있게. 보기만 해라.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막 논의를 하게 되죠. 글을 쓰면 거기에 댓글을 쓰고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는 형태로 네. 해서 이제 말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은 개입하지 마. AI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런 SNS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네. 뭐 이것이 마치 드럼통에 넣은 어떤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는 이런 작은 기계들을 여러 개 넣은 거랑 비슷하다라는 비유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어떤 그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 다른 기계가 마이크로 받아가지고 네. 다시 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울링도 일어나고 막 재밌는 소리도 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그런 비유를 한 거는 무의미한 어떤 말의 성찬일 뿐이다. 심지어는 수조에 있는 닥터피쉬보다도 못하다. 닥터피쉬는 우리의 뭐 청소도 예. 해주지만 예. 그 정도로 아직은 아무 무의미한 것인데 하지만 거기서 드디어 사람들이 AI 에이전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AI 에이전트를 먼저 보내서 네. 너가 좀 물건 어디서 좋은 거 살 수 있는지 가져와. 또 가격을 협상해봐. 또 판매자 입장에서 어디에 우리 고객인지 찾아와. 그럼 그 AI 에이전트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몰트북 같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마치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어떤 시장이나 아고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글와글 떠들다 보면 야 우리 주인이 뭐 사오래, 우리 주인은 뭐 팔래. AI끼리 서로 네, 얘기하는 현재는 어떤 거죠. 상거래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말의 성찬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경제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런 단초가 보인다는 면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디지털 극장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 거죠. AI끼리 서로 소통하는 장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얼마나 이 공간의 확장성이 인간 영역에 미칠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는 제가 거죠. 2024년에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거의 뭐 국내 최초 내지는 세계 최초의 24년도에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 사람들이 이게 뭘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6년에 들어서 드디어 일반인들도 야, AI 에이전트가 이런 페이스북이 생겼어.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떠한 이커머스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들끼리 사고 파는. 예.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의 독립적 주체는 아니고요. 에이전트란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 뒤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직접 집을 사고 팔려면 되게 힘든데 네. 이제 부동산 중개사님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좋은 거래 조건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AI는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맛봤으니까 이미 사람과 좀 별개로 서로 이제 소통해서 뭔가를 답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행위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훨씬 더 구체화된다면 성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에 설계자일까 관찰자일까 그런 영역도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켜보면 네네.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너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오버했어? 라고 네,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으면서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하나의 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주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제약 조건을 주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기대에 맞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요즘 최근 연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주인님의 어떠한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얘가 불법 행동을 막 예, 해버리는 예. 경우도 네,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요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몰트북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잘 규율해야 되고 정말 보안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여러 가지 그냥 고려 안 하고 바로 그런 사회적 그런 도덕적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그럼 규율 이런 부분도 또 해야겠네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PC에는 막 아주 사적인 사진들도 예, 있을 수 예, 있고 예. 비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내 PC에 있는 내용을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AI 에이전트한테 속아서 예. 제 PC에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몰트북 오픈 클로우를 쓰시는 분들은 네. 아예 그냥 빈 컴퓨터를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나의 소중한 정보가 있는 컴퓨터에 있다가는 내 AI 에이전트가 뭐 다른 AI 에이전트에 속거나 아니면 얘가 실수함으로써 제 PC에 있는 내용이 다 유출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분석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주에서도 보안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오픈 클로우를 활용하지 말라라는 공지도 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중국은 더 심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아무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에는 그 IT 또 AI에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뭔가 이걸 써보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나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넣었을 때 어떤 그런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빈 컴퓨터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설계 자체가 이게 몰트북 자체도 요즘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이 돼서 개발자 자체가 아주 세심하게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짠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허술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네.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 클로우가 약간 무슨 기능이길래 이렇게 좀 민감하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네. 이제 이 오픈 클로우를 깔고 내 AI 내가 뭐 챗GPT를 쓰거나 제미나를 쓰면 그런 걸 연결하면 얘는 내 컴퓨터에 놓여 있는 이제 A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바깥에 뭔가 글을 쓸 수도 있고 바깥 네. AI 에이전트와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컴퓨터 안을 들여볼 수 있다는 내가 게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자료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용할 예를 수 들면 있다는 뭐 거죠. 내 지금 주소록 엑셀에 있는 주소록 1000명한테 네. 이메일 보내 하면 지금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가 정말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말 이 인간 사용자 그 주인이 기대하는 한에서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된다면 그건 또 획기적인 나만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 최근에 자산관리주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그거에 대한 타격, 고액자산가들은 수수료 굉장히 크게 주면서 자산관리사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 AI 에이전트가 해준다면 이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네. 일어나서 고민하잖아요. 네. 지난밤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 나의 AI 에이전트,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안전한 AI 에이전트가 유럽, 뭐 미국 또는 전날 아시아 증시를 다 분석해서 주인님 오늘 아침 9시에 가면 한국 주식은 이런 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몇 번 맞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되고 굉장한 신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용될 텐데 그것의 첫 번째가 이런 금융 자산 관리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2, 3주 전에 지금 소프트웨어 큰 회사들의 어떤 주식 폭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금융 쪽도 AI 에이전트가 일을 대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수준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업들 나와야 될 텐데 AI 에이전트 이런 부분 이제 도입이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추락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AI 전반적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네, 투자 관점에서. 예. 일단 AI 에이전트가 많아질 때 수혜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가 수혜주일 수도 있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나 대신에 AI 에이전트가 가서 물건을 사오니까요. 네네. 또는 기업의 ERP 회사 뭐 더존 비즈온이나 이런 것도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플랫폼이나 ERP를 어떤 우회해서 직접 이런 몰트북 같은 자체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기업, 군이나 산업이 무조건 뭐 수혜를 입는다, 어떤 아니면 위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협이자 기회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시대의 어떤 보안이나 인증이나 검증하는 그 기업들이 좀 부상될 것이고요. 근데 기존의 보안 기업보다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보안,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AI로 일어난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엔트로픽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챗봇 대비해서 토큰량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이다. AI 에이전트 시대는. 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많이 쓰면 메모리 많이 쓰겠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더 이게 뚫려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에이전트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AI 에이전트 쓰다 보니까 토큰 비용이 늘어났다. 뭐 나 오늘 5만 원 썼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한테는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한다면 AI 에이전트한테는 우리가 질문하면 얘는 주인님의 말을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AI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얻어놓은 그 중간 지식을 메모리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회사, 우리나라 뭐 HBM 관련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좀 약간 양수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AI 에이전트가 많이 사용될수록 메모리가 또 필요한 어떤 경우에도 메모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AI 학습에 많이 우리가 인류가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용 칩보다는 추론용 칩에 더 많은 또 힘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또 전반적으로는 전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AI 시대의 어떤 극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확장기에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 반도체 메모리 쪽에 있겠고 전력도 엄청 쓰게 되겠고 그러면서 약간 배터리 이런 부분도 또 연결이 되겠고 뭐 그렇네요.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새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눈여겨볼 기업 앞서 잠시 언급을 더존 비즈온 같은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뭐 전하실 말씀 투자 전략 있으면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이요? 예. 뭐 재밌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내 컴퓨터에 썼다는 것 자체는 또 한편 이 디바이스 시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현재 우리가 가장 강력한 AI는 5년 후엔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또 2년 후에는 내 PC에 들어가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현재 가장 강력한 뭐 GPT 5.3이라든가 제미나이 3.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후면, 그러니까 2028년 2월쯤 되면 우리 PC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은
내 PC에 넣고 좀 더 자유로운 질문을 하고 좀 더 나의 프라이버시를 더 밝힐 수도 있고 더 빠른 대답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IT 분야의 디바이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네.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장의 역할을 하는 거, 개발하고 설계하고 업무 플랫폼 한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하게 가는 거, 보안 그쪽을 주목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역시나 HBM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 또 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읽히는데요. AI 에이전트 투자 전략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투자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AI 혁신 기술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